연방정부가 오늘부터 폐쇄됐습니다. 공무원들의 일시 해고와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의 중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요식업계 최대 행사인 국제 스타 셰프 쇼에서 한국의 전통 소스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뉴욕 이런 5개 주 한인은 약 34만 명, 뉴욕, 뉴저지 한인은 2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안전이 악화되고 있지만 뉴욕시의 주거 환경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마케도니아 서민 임대 아파트의 입주 경쟁률이 최소 50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한치 없는 양보로 예산 협상이 결렬되면서 연방정부가 오늘부터 폐쇄됐습니다. 연방정부가 폐쇄됨에 따라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일시 해고될 뿐 아니라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의 중단도 불가피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금홍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 케어의 존폐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던 민주공화 양당이 2014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라 우려했던 연방정부의 폐쇄가 오늘부터 현실화됐습니다. 연방정부 폐쇄에 따라 연방정부기관은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120만 명 정도의 직원을 당장 일시 해고해야 합니다. 또한 군인과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의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며 의회를 겨냥하면서도 의회와 협조해 가능한 한 빨리 정부 문을 다시 열고 공무원들이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폐쇄보다 더 큰 문제는 10월 중순으로 추정되는 정부 채무한도 소진입니다. 정치권은 16조 7천억 달러인 국제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협상에 즉각 돌입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오는 17일이면 정부의 채무 한도가 소진될 것이라며 의회에 채무 한도를 신속히 증액해 줄 것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부채 현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반면 공화당은 이 문제 또한 오바마 케어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협상에서 또 한 번의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맨해튼 피어 57에서 열린 요식업계 최대 행사 중 하나인 국제 스타 셰프 쇼가 오늘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유명 요리사와 요식업 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음식을 소개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사에 고추장 등 한국의 전통 소스들이 선을 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황빛깔 소스를 파스타 반죽기계에 부어넣는 요리사. 이어 밀가루와 섞인 쫄깃쫄깃한 긴 면발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인기 요리 경연대회 탑셰프 우승자 출신 요리사 브라이언 볼타지오가 무대에서 선보인 요리는 갈아 만든 김치 소스 면발과 고추장으로 만든 김치 파스타. 자신의 레스토랑에서도 최고 인기 메뉴 중 하나입니다. We wanted to do a dish that had a lot of spice and flavor and a little depth of like that fermented flavor you get from the kimchi, and it's just been one of the most popular dishes on our menu. I love to go gochujang. I mean, it's probably one of the greatest flavor builders you have. I mean, we have ketchup and you have gochujang. It's so much better. 요식업계 최대 행사 중 하나인 국제 스타 셰프쇼 메인 무대에서 한국의 맛이 선보인 건 극히 이례적인 일로 올해로 8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 한국의 청정원이 메인 스폰서를 맡았습니다. They make the most incredible drinking vinegar. And 2 years ago, I was walking through the Fancy Food Show and I was looking for a drinking vinegar because drinking vinegars is one of the hot trend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n I met Kay and I tasted her drinking vinegar and I said, you have to come to the International Chefs Congress. 행사장 한쪽에 부스를 마련한 청정원은 한국의 전통 발효 소스인 고추장과 된장, 쌈장, 그리고 홍초 음료와 식초 음료인 빈키를 선보여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셰프들 같은 경우는 고추장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고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새로운 이제 방법들을 다른 셰프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은 많이 좋은 것 같고요. 이제 홍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칵테일이나 이런 데서 다른 셰프들이 가져가서 쓰고 있어요. 특히 마이클 조던의 파트너로 유명한 한인 요리사 빌킴이 선보인 고추장 스튜는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I think it's excellent. The balance of flavors here, a little sweet, a little savory at the same time, but a little tang. I don't know where it's come from. A little kick from the pepper as well. It's very good. Yeah, it was my first time ever having it. It was really good. A lot of flavor. It's bursting with flavor and the pepper taste. It's nice. I like it. 이번 국제스타 셰프쇼에 우리 전통 음식의 맛과 멋을 알린 청정원은 앞으로 고추장을 비롯한 우리 전통 발효 소스의 적극적인 홍보로 새로운 한식 한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국력은 국토의 크기와 인구수에 비례하듯 미국에서도 각 소수민족의 인구수는 중요합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확한 숫자가 참 궁금한데요. 그동안 한인 사회는 뉴욕 일원 한인 인구를 흔히 50만 명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한인 동포들은 약 34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어제 발표한 2013년도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말 현재 뉴욕 총영사관 관할 5개 주 한인은 33만 9,14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2010년 센서스국 2009에서 2011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이민 세관 단속국 외국인 유학생 현황 등의 자료를 공간이 취합해 작성한 것입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한인 사회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이지만 그동안 정확한 통계가 없었습니다. 이번 자료에 의하면 5개 주 한인 가운데 시민권자가 16만 1,370명으로 47.6%를 차지했으며 영주권자는 5만 1,225명으로 15.1%였습니다. 미국 전체로는 209만 1,432명이 한인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미국 동포는 전 세계 재외 동포의 30%를 차지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뉴욕주의 한인은 16만 7,400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7만 9,700명이 시민권자였습니다. 또 여성은 9만 600명, 남성은 7만 6,800명으로 여성이 14,000명 더 많았습니다. 뉴저지주는 한인 11만 2,200명으로 나타났으며 시민권자 비율은 47.9%였습니다. 전 세계 재외 동포는 701만 2,492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한인 동포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증가하는 대조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시 주거 환경은 전국 대도시 46개 중 10위를 기록했으며 북부 뉴저지 지역은 22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주택 안전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불황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 건강주택센터가 어제 발표한 전국 46개 대도시 주거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최고의 주거 환경을 지닌 도시에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이 지난 2009년에 43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33계단이나 뛴 것입니다. 뉴욕시 주택들은 창문이나 문을 통해 바깥에서 물이 집으로 들어오는 누수 현상이 적었고 수도나 난방 공급 문제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쥐가 나타나거나 주방 등의 배수 문제는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북부 뉴저지는 22위를 기록했습니다. 북부 뉴저지 역시 누수나 수도, 난방 공급 문제는 대도시 평균보다 낮았지만 쥐 서식과
배수 시설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도시 지역 주택의 안전은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대도시 가운데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만한 문제점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있는 주택은 총 3,500만 가구로 전체의 40%에 달했으며 지난 2009년 조사 때보다 17% 늘었습니다. 한편 주거 환경이 가장 양호한 지역은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로 나타났으며 최악의 주거 환경 도시는 타네시주 멤피스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에 관련된 법은 전통적으로 주정부의 영역입니다. 때문에 동성혼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도 주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크리스티 주지사가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은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뉴저지주 고등법원은 지난달 27일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단체와 6쌍의 동성 커플들이 제기한 동성결혼자 동등 혜택 요구 관련 소송에서 주 헌법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동성결혼자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일한 혜택 제공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주정부는 동성결혼을 한 커플에게 배우자 건강보험 혜택과 부부 합동 세금 보고 크레딧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주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대법원은 지난 2006년 동성결혼자도 남녀 간 결혼한 부부와 같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선언적 판결을 내렸지만 동성결혼자의 법적인 혜택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미 경제 발전이 스템 분야 진출 확대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뉴욕시가 미래 산업을 주도할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스템 분야의 AP 과목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고교 졸업생들의 스템 분야 전공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전국 수학과학 이니셔티브 및 칼리지 보드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뉴욕시 교육청은 뉴욕시 AP 익스펜션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AP 익스펜션은 뉴욕시 내 고교 졸업생들의 스템 분야 전공을 장려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3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내 고등학교 중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55개에는 스템 분야와 연관된 총 120개 이상의 AP 과목 교과 과정이 추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학과 과학 분야의 AP 과목뿐만 아니라 영어와 역사 등의 AP 과목 수강생을 늘리는 데에도 힘쓰게 됩니다. 시교육청은 첫 해에만 최소 2,500여 명의 고교생들이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수학과학 이니셔티브는 AP 과목 교사들을 지원하고 AP 시험 준비반을 제공할 계획이며 칼리지 보드는 AP 수강생을 늘리도록 홍보하는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이미 홍보에 나섰습니다. 한편 지난 연방 상무부의 보고서에서도 스템 분야는 현재는 물론 미국 경제의 미래를 떠받치는 주춧돌이자 성장 원동력이라며 차세대의 관련 분야 진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 상태입니다. 뉴욕시의 공식 웹사이트가 지난 29일부터 새 얼굴로 단장됐는데요. 10년 만에 새로운 개편입니다. 새롭게 단장된 웹사이트는 스마트폰 등으로 접속이 용이하도록 했고 100개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지난달 29일 새롭게 바뀐 뉴욕시의 공식 웹사이트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 웹사이트에는 311 민원 서비스나 오늘의 교대 주차 정보, 그리고 지하철 운행 정보 등이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311 민원 서비스를 전면에 배치해 주민들이 바로 민원 신고를 하고 처리 여부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구글 검색이나 주변 행사 스케줄 확인, 뉴욕시장의 기자 회견 등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와도 연동돼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 앱 등을 통해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번역 서비스가 제공돼 한국어 등 100여 개의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뉴욕시 웹사이트는 웹사이트 이상의 정보를 뉴요커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뉴요커들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웹사이트를 통해 더 편리하고 쉽게 민원을 접수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민 아파트 입주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퀸즈 플러싱 공영주차장 부지에 신축되고 있는 마케도니아 서민 임대 아파트의 입주 경쟁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최소 50대 1에서 100대 1까지도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입주 신청서 작성 대행에는 7천여 명의 한인과 중국계 신청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는 매주 1,000여 명꼴로 입주 신청자들이 폭주했습니다. 이처럼 란킴 의원 사무실을 통해서만 파악된 입주 신청자가 무려 7천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아파트 입주 경쟁률은 적어도 50대 1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서민 아파트 입주 세대는 142세대입니다. 란킴 의원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청했거나 다른 단체를 통한 지원자까지 계산한다면 전체 신청자는 10,000명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입주 경쟁률은 최소 50대 1에서 최대 100대 1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뉴욕시 주택보전개발국은 지난 2개월간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모든 신청서를 취합해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란킴 의원 사무실의 김영환 한인 보좌관은 추첨 날짜 등 아직 앞으로 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커뮤니티에 즉시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